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에 그 무효라는 말이 굉장히 큰 말입니다. 그죠? 무효. 그래서 그런데 무효에는 좀 오늘 하는 내용은 그 법적인 우리 상식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무효가 있고 일부 무효가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그 전체가 다 무효가 될 만큼 하자가 클 때 그건 이제 전부 무효가 되는 거고, 전부 무효로 할 만큼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무효로 돼야 되겠다 하는 정도일 때 이제 일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일부 무효는 하자가 너무 세서 부분적으로 무효지만 전체를 무효화해 하는 것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일부 무효가 전부 무효로 해석돼야 되는, 크게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너무 엉터리기 때문에 전부 무효든지 일부분은 확실히 무효든지, 세 번째는 일부 무효가 전부 무효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은 우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이건 무효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적어도 일부 무효 부분은 지금 분명히 발견된 그런 저 스스로는 좀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부분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되었던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판문점 선언을 전에 좀 다뤘었죠. 이번에 평양 선언 부분에서 오늘 이게 많이 보도됐습니다. 뉴데일리를 통해서 보도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걸 몰랐던 것은 그 요번 평양 선언에서 그 사진에 봤을 때 이렇게 들고 있는 공동 선언문의 크기가 달라서 좀 그 인구에 회자됐었습니다. 같은 공동 선언을 하면서 왜 크기가 다른 이런 판을 들고 있느냐 그랬는데, 그 판 속에 들어있는 문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할 도리가 없었는데 뉴데일리가 입수를 한 거예요. 언론사니까. 그래서 입수를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총 문구가 남과 북은, 북과 남은 이런 거는 다르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할 땐 남과 북은, 저쪽은 북과 남은,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문구가 달라버리는 거, 그런 것을 4군데 찾아냈습니다. 뉴데일리가. 그런데 그 4군데 중에서 저는 제일 문제되는 하나만 우선 설명하려고 해요. 그게 저 현대화라는 문구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이 세계와 법, 특히 세계는 전에 헌법에서도 양자 하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굉장히 천양지차를 낳았듯이 양성평등, 성평등처럼 지금 저 현대화라는 세 글자 때문에 밑에 보면 50조 원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걸 이제 확인해 가 보겠습니다. 우리 쪽에 당연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평양 선언문은 두 번째 네모 보시면은 남과 북은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이렇게 들으셨죠? 보시고 이게 우리한테 발표된 문구입니다. 그런데 북쪽이 갖고 있는 문구를 보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북과 남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하였다.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현대화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화가 더 들어감으로써 어떤 의미를 갖느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이라는 건 우리가 알듯이 휴전선으로 끊어진 도로나 철도를 연결해주면 그 연결하는 의미죠. 문구상. 거기서 끝나죠. 연결이라는 게. 그런데 현대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현대화는, 자, 현대화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냐? 그걸 우리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란 분이 꽤 좋은 객관적인 근거를 쉽게 알아듣기 쉽게 찾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 우리나라의 철도 막 이렇게 하는 공단이 1km당 건설 단가 자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당연히 이런 게 있죠. 그걸 근거로 북한의 철도 노인 길이를 계산한 거죠. 그럼 그걸 현대화하려면 총 연장 몇 킬로인데 얼마가 들겠냐. 그리고 도로도 그런 식으로 단가 계산을 하니까
50조 원 이상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거는 그냥 얼렁뚱땅이 아니잖아요. 예, 드는 단가하고 연장 도로 철도의 길이를 딱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저 문구가 있으면 50조 원이 추가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문구는 이렇게 써놓고 우리 언론이 약간 이중 플레이를 했어요. 그냥 단순 연결만이 아니라 이미 현대화에 돈이 든다는 식으로 막 말을 그렇게 들은 것 같죠. 보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지금 뒤에 보는 판문점 선언도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아마 뒤에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그 이중 플레이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문구를 만약에 우측에 북한 문구처럼 바로 발표했으면 어떻게 돼? 책 잡히기가 쉽죠. 문구 자체에 딱 그 흠을 걸기가 쉬우니까 그러면은 막 또 싸우겠죠. 이 흠을 잡고 너 현대화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못하게 문구는 저렇게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슬그머니 이렇게 퍼뜨리는 거는 현대화 돈 많이 드는 식으로 사업의 모양새 자체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퍼뜨려요. 그러나 현대화라는 돈 딱 이렇게 싸우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구 자체는 그냥 연결로 돼 있거든요. 그런 전략을 많이 써요, 이 사람들이. 예. 지금도 전형적으로 그러다가 북한에는 아예 대놓고 문구가 딱 저렇게 돼 있다는 게 걸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법적으로는요? 이게 법적으로는 잘 걸렸어요, 이제 법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선언은 우리 민법상의 계약에 해당되는 정식 조약은 아니에요. 그냥 공동으로 선언한 거지 정식 합의문 계약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단독 선언은 의미가 없죠. 공동 선언이잖아요. 공동이라는 거는 뭐예요? 같을 동자가 들어가 있죠. A는 전혀 다른 문구 선언하고 B는 전혀 다른 문구 선언하고 그게 무슨 공동 선언이에요? 단독 선언이지. 공동 선언은 말 그대로 똑같은 걸 둘이가 선언하기 때문에 함께 똑같은 걸 선언해야 공동 선언이죠. 근데 하나는 현대화가 없는 거를 문구를 갖고 있고 하나는 현대화가 있는 문구를 갖고 있어요. 그 문구가 남과 북, 북과 남 정도가 아니라 있고 없고에 따라 50조 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구예요. 그럼 이 문구가 공동 문구냐 이거예요. 공동선언. 상식적으로 공동선언이 될 수가 없죠. 적어도 저 부분은 될 수가 없죠. 그거예요. 그게 일부 무효라는 거예요. 전부 무효까지는 몰라도 저 부분은 무효라는 거죠. 문구를 계약서를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똑같은 문구를 서명하고 복사본을 나눠 가져야 그게 계약서지. 둘이가 문구가 달라요. 그러면은 그 계약이 유효하겠어요? 안 되죠.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적어도 일부 무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옛날에 든 게 새삼 또다시 떠올랐어요. 우리 판문점 선언에 국제 사기친 그 내용 있죠. 그게 다시 이제 생각이 됐어요. 이제 우리의 법 세계가 한 단계 더 들어가는데 아까 전과 같은 식으로 돼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는 보다 쉬운 경우예요. 둘이가 똑같은 문구인 줄 알았더니 문구 자체가 다르더라. 그러면은 법에 들고 가면 그건 무효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단계 복잡한 건 뭐냐면은 외관상 문구는 똑같아요. 그런데 외관상 같은 문구를 두고 A는 A-라고 생각을 하고 갑은 A-라고 생각을 하고 을은 A2-라고 다른 생각을 해요. A라는 문구를 놓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구를 두고 근데 만약에 단지 그게 해석의 문제라면 그거는 차원이 달라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겁니다. 그 적당한 예를 제가 당장은 안 떠오르는데 어거지로 예를 좀 들자면 이래요. 우리가 얼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A 지방에서는 얼음을 그 스무디 같은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얼음이라는. 스무디는 약간 얼음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
B 지방에서는 스무디는 얼음이 아니에요. 그 요거 프레소라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제가 다뤄본 사건인데, 그러면은 요거 프레소엔 스무디 같은 그런 걸 많이 팔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 얼음이냐 아니냐,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상가 같은 데서는 업종을 전속하는 계약을 하긴 합니다. 분양할 때. 그러니까 커피집은 당신만 한다. 그래야 값을 올려받을 수 있겠죠. 분양할 때 그래서 업종 전속을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빙과류 전문집이 옆에 있어요. 빙과류 전문집이. 빙과류 전문집한테는 당신만 빙과류를, 얼음류를 판다고 전속 문구를 써준 거예요. 근데 요거 프레소를 보니까 빙과류집이 속이 상해요. 요거 프레소에서 파는 거기는 자기들 얼음이랑 거의 마찬가지인데 나만 얼음 팔기로 했는데 저기도 파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스무디가 얼음에 속하냐 안 속하냐, 이런 식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법에서 같은 문구를 써놓고 한 사람은 A-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A2-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조정하냐. 자, 일반적인 원칙인데, 첫째는 표시된 걸 기준으로 해요. 첫째는. 왜냐하면 표시된 걸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내심은 너무 따지기 어렵잖아요. 우선은 그래서 표시된 의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타난 문구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표시된 문구에서 A의 주장과 B의 주장이 완전히 다를 때, 갑의 주장과 을의 주장이 다를 때 제3자가 봤을 때 한쪽은 비상식적이야. 예를 들어 을이 아무리 주장하지만 갑의 주장이 상식적이고 을의 주장은 너무, 그거는 99%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해석이야. 자기는 뜻을 그렇게 봤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거는 갑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한 거로 봅니다. 표시가 같이 하나로 되어 있고 갑의 주장이 거의 상식적으로 맞는 거라면 그땐 갑을 뜻대로 그 해석이 의사 합치를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아까 스무디처럼 애매한 경우처럼 갑의 주장도 나는 이렇게 그걸 받아들였다 하는 것도 꽤 말이 되고, 을이 나는 이렇게 그것을 해석했다고 하는 것도 꽤 말이 될 때, 그때는 곤란해요. 둘 다 제3자가 봐도 꽤 말이 될 때, 만약에 그 간극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의사 불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의사가 합치해야 계약은 성립하는데 지금은 의사가 어긋난 거예요.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판문점 선언이 어쨌냐면 문구상은 같았는데 그때 보셨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긴 문장의 특징에 의해 가지고 세 가지나 해석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특히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 어땠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애초에 발표한 문구의 해석으로는 올해에 하고 뚝 끊어서 추진해 가기로, 회담을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끊기고 저 문구를 회담의 의제를 세 개로, 종전선언도 회담 의제로 하고 정전협정, 평화협정 전환도 의제로 하고 평화체제 구축도 의제로 하는 회담 개최를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이게 최초에 우리가 발표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생판 다른 주장은 북한 주장이에요. 북한은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저거를 북한은 아예 올해에 추진하는 게 세 개예요. 북한은 똑같은 문구를 써놓고 올해에 종전선언하고 올해를 다 걸어요. 올해에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올해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 개최, 회담 개최 의제는 평화체제 구축 하나만 넣고 그렇게 적극 추진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이게 북한의 주장이에요. 문구는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초에 주장했던 우리는 이런 뜻으로 그 공동선언을 했다는 내용하고 북이 주장하는 우리는 이런 뜻으로 공동선언을 했다는 게 비록 표시는 같이 돼 있지만 다르죠. 둘이가. 의사가 합치가 안 되죠. 그래서 원래의
발표되었던 우리의 정부 발표에 따르면 두 개는 무효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해소될 수가 없어요. 그 두 개가. 그러자 국제사기극으로 됐던 것에서 어떤 그 요술을 부렸습니까? 우리가 싹 꼬아가지고 유엔 그거 할 때는 올해의 종전을 선언하고 거기까지 딱 끊어버리고 회담 의제는 두 개로 축소한 거죠. 그래서 올해의 종전 선언은 뭐와 같아졌어요? 북한 주장과 같아졌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첨예한 것이 종전 선언 부분이었는데 올해 종전 선언하기로 했다는 것은 북한 주장과 일치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으면 저항이 더 셌을 텐데 슬금슬금 넘어가다가 뒤에 가서야 북한 주장과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버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그래서 올해 종전선언 이야기를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듣고 있는 현실이 된 거죠. 그게 애초에 국제사기기도 하고 애초에 원래 주장대로 보면 같은 문구를 썼을지라도 둘이의 의사는 다른 의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무효의 두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 주 할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그 정전 협정과 유엔사 관할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특히 미국의 이제 그 유엔사 사령관 또 유엔사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합니다. 지금 겸하지만 지위가 완전히 구별되는 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브람스 지명자가 지적을 했죠. 정전협정에 따르면은 DMZ 관할권은 유엔사에 속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항을 한국이 단독으로 합의할 수 없다. 굉장히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법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적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다루면 그 부분에도 일부 무효적인 부분, 우리가 합의한 부분에서 자기가 관할권이 아닌 부분을 합의하는 것은 무효죠. 자기 권한도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잘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본론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